안녕하세요. 굿즈아빠 샤넬아빠의 샤넬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전세계 카메니아들이 열광했던 그 차 또는 할리우드 배우의 범블비죠. 바로 쉐비 카마로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곧 17만원 넘기는데요. 아직 노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의 디자인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 차량은 한국인의 손을 거쳐간 차량이죠. 바로 이상엽 디자이너가 작업을 했던 차량입니다. 이상엽 디자이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현재 G70, 팰리세이드, 소나타 DNA 그리고 GM 콜벳 6세대를 디자인한 유명한 디자이너죠. 원래는 카마로가 4세대에서 단종을 하였다가 이상엽 디자이너 손에 다시 부활을 하여 트랜스포머 1에서 할리우드 배우 범블비로 탄생을 하였다죠. 이로 인해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카마로 판매량이 머스탱을 일시적으로 제쳤다고 하네요. 요 카마로 5세대는 국내 출시 당시 노란 색깔이 완판이 되고 또한 트랜스포머 에디션 스트라이프까지 굳이 돈을 100만원을 더 주고 살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을 보자면 앞모습은 조금이나마 둥글둥글하게 보인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각지면서 엉덩이 라인이 빵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국차답게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사양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11 카마로까지는 LLT 방식의 3.6 MPI 엔진이 올라갔다면 2012년식 5세대와 13년식에서 15년식의 5.5세대에는 LFX 방식의 3.6 직분사 엔진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힘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6단 하이드라매틱을 장착하였는데요. 이 하이드라매틱은 모델명은 6L80이며 카마로와 콜벳, 쉐비 SS에 쓰였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6L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6L50은 베리타스, CTS, 10년식 BMW X3 또한 BMW 이바디 3 시리즈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휠은 20인치의 앞은 245 4020, 뒤에는 275 402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2012년식 치고는 HUD도 있고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TCS, ABS 등 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많이 유행하는 앰비언트 무드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던 범블비가 어디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바로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왔을 시에 카마로는 북미형이 아닌 유럽형으로 들어왔다죠. 그리하여 뒤에 테일램프가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게 되면서 후미 디자인이 조금 바뀌게 되고 사이드 미러 또한 얄쌍한 광각이 아닌 일반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을 위해서 차량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차에 대해서 어제 제가 실제 오너다 보니까 여러가지 일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이제 3.6의 6단 하이드라매틱을 쓰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2019년도 기준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성능은 아니에요. 내가 엑셀을 밟거나 아니면 패들 시프트를 써서 조금이라도 스포티한 주행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이 차량은 정직하게 나가주고 정직하게 멈춰주는 약간 그런 차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다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스포츠카라고 하면 연비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따지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연비주행을 진짜 극연비주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차량이 연비가 대충적으로는 한 12km, 고속연비 한 12km 정도 나오고 시내연비 한 7, 8km 나오는데 과연 이 차량을 타면서 연비주행을 할까요? 저는 연비주행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솔직하게 차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일단 또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편견이 있어요. 되게 물렁물렁하고
되게 재미없는 차라고를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조금 제가 다르게 느꼈던 이유가 생각 외로 단단해요. 서스 자체도 되게 단단하고 내가 돌리는 만큼 내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도 포니카 또 이제 미국의 머슬카기도 하고 미국 차에 또 영향을 많이 반영을 해놓은 차예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제가 제 이제 샵은 대전이고 집은 이제 서울인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진짜 장거리를 탈 수밖에 없고 왕복만 해도 한 거의 500km 타는 것 같아요. 제 일까지 다 보는 거 이외에서는. 근데 타다 보면 정말로 이거는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되게 편해요. 생각 외로 되게 편하기도 하고 피로도가 거의 없어요. 피로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서스는 조금이라도 딱딱하지만 시트 자체가 되게 물렁거려서 개인적으로 장거리 위주로 타시는 분들이 되게 장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을 추천을 할 만한 거는 장거리를 많이 타면서 연비를 크게 신경 안 쓰고 근데 나도 한 번쯤은 스포츠카를 타보고 싶다, 문짝 2개인 차를 타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유지 비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차량이 완전 엔코까지 떨어졌고 나서 만땅을 채웠을 기준이 제가 항상 넣으면 한 12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급 휘발유로 넣으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조금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20대들이 분명히 이런 차량들을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20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일단은 사고율이 많은 차는 아니지만 자차까지 포함해가지고 제 기준 해서 40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차 좀 줄이고 기본적으로만 딱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현행 제가 한 200 정도 내는 것 같아요. 200 정도 내고 있고 일단은 차가 좋은 점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하게 중고로 이런 차량을 보실 때는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현행 지금 저도 이제 끈지도 오래됐고 이제 계속적으로 타면서 단점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일단은 이 차의 최악의 단점은 저는 썬루프라고 생각을 해요. 요 썬루프 자체가 되게 열에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 차를 가지고 와서 한번 수리를 했는데도 다시 이게 종특이 5세대랑 5.5세대 되게 덜그럭 소리가 많이 나요. 덜그럭 소리가 나서 썬루프에 있는 커버를 닫으면 그렇게 소리가 심하게 난다라고 느끼지는 못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없지 않아 진짜 많이 거슬려요. 많이 거슬리기도 하고 두 번째 단점은 시야가 엄청나게 좁아요. 시야가 어느 정도 좁냐면 이 차도 솔직히 낮은 차는 아닌데 시트 포지션이 지금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처럼 조금 저는 누워서 타는 경향이고 이게 곧게 타면 또 허리가 많이 아파요. 시트가 버켓 시트 이제 세미 버켓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앞에 유리창도 이제 되게 작기도 하고 본넷 디자인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야랑 요 이제 A 필러도 많이 두껍기 때문에 사각지가 되게 많아요. 사각지가 많아가지고 없지 않아서 좀 운전할 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가끔 왜 그러냐면 저도 밤에 운전하다가 좀 위험한 상황도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현행 6세대랑 6.5세대 같은 경우는 요 계기판이 다시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유온 게이지라든지 수온 게이지 그 다음에 오일 앞
그다음에 미션 오일 온도, 엔진 오일 온도가 다 요 계기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지금 이 기어봉 앞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보고는 싶은데 운전하다가 보는 순간 조금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말 디자인을 할 때 소비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멋으로 놔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래도 스포츠카니까 이런 건 있어야지 해놓고 넣는 건지, 그건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에 대한 좀 고질병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고장이 없고, 지금 현재 제 차의 키로수는 이제 16만 5천이 지금 현재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타면서 뭐 한 번도 고질병을 느껴본 적 없어요. 뭐 오일이 누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냉각수가 노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자질구질한 거는 뭐 한 번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지금까지 타면서 진짜 소모품류만 제대로 갈아주고 케미컬류만 제대로 갈아주면서 탔는데 큰 적은 없었어요. 다만 요 이제 알로이텍 엔진 3.6이 조금 고질병이 있는 게, 이 엔진을 일단은 소개 조금만 해드리자면, 현행 지금 GM에서 2014년도까지 썼던 차량은 다 이 엔진이 들어가요. 이 엔진이 들어가는데, 국내에도 이 똑같은 엔진을 썼던 GM차가 있어요. 많이 유명한 차는 아닌데 베리타스라고 있는데, 요 베리타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인터넷에만 조금만 찾아보면 실화 문제가 정말 많이 제기가 돼요. 그러니까 엔진 자체에서 불연소를 하다 보니까 실화 카운터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고급 휘발유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일반유를 잠깐 몇 번 이제 계속 넣고, 아니면 뭐 부득이하게 일반유를 넣은 것도 있지만, 엔진에서 약간 노킹처럼 좀 치는 거가 많이 나요. 노킹처럼 많이 쳐가지고 저는 그게 조금 불안해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고급 휘발유 넣으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쪽의 큰 장고장은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미션 같은 경우도 일단 6단이어서 뭐 다른 다나와보다는 조금 더 괜찮긴 하겠지만, 이 GM 미션 같은 경우 레벨링을 제대로 해주는 업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레벨링만 조금만 틀어줘도 미션이 되게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이 식스 차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차고, 그래도 국내에서 정식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산차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 비용이 부품비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 당시에 나왔던 쿠페 모델 보면 제네시스 쿠페보다는 조금 더 들고 비슷하고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그 둘이 비교를 하다 보면 단점 중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데, 이제 국내 그때 배기규정 때문에 조금 이 차가 외형은 정말 스포츠카처럼 생겼는데 타고 있다 보면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해서 내가 그냥 6기통 세단을 타고 있나라고 싶기도 해요. 정말 내가 엑셀을 밟지 않는 이상 엔진음도 안 들리고, 뒤에서 배기음 자체도 진짜 안 들려요. 안 들려서 솔직히 저도 좀 많이 놀림거리를 받았어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이제 뭐 AMG 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제네시스 쿠페나 뭐 이렇게 튜닝 좋아해가지고 타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는 왜 카마로인데 되게 조용해? 너도 스포츠카인데, 너도 문짝 두 개인데 왜 이렇게 좀 멋있는 배기음을 상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없지 않아 저도 욕심이 갖고 있기는 해요. 나는 미국 차에 대한 편견을 한번 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 솔직히 꼭 이 차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부터는 되게 유럽 경향이 이제 좀 세팅도 많이 지향을 하고, 차를 타면서 저도 솔직하게 미국 차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 전에 탔던 차도 레서스였고, 좀 낭창낭창 거리고 그냥 둔탁하기만 하고 무겁고 연비 안 좋은 차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경험해보자고 탔는데 생각 외로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제 주변 친구들도 오죽하면 왜 이렇게 차를 자주 많이 바꾸냐고 얘기를 하지만 뭐 물론 그렇게 다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되게 저는 솔직히 그러한 이제 이 차를 딱 느끼고 나서 솔직하게 소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차다 보니까 어 매력적인 차여가지고 저는 소장 가치를 많이 느끼고 있고 아니면 저는 솔직히 이 차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5세대, 5.5세대 같은 경우는 한 1600에서 1800 정도면 괜찮은 매물들을 많이 살 수 있고 머슬카에 대한 아니면 미국 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싶거나 M 시리즈나 이제 RS 시리즈 AMG를 타려고 하다가 금액이 부족해서 그래도 뭐 SS 같은 경우는 대형 이제 8기통에 그런 6200cc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3.6에 6기통에 그나마 세팅이 좀 괜찮은 차량들 타고 싶다 라고 하면 M 시리즈나 그런 이제 AMG 같은 걸 가기 전에 한 번쯤 거칠 수 있는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둘만의 약간 좀 둘만의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머슬카라 해도 물론 이제 올해 1세대부터 지금 현행 6.5세대까지도 많이 아직도 이제 경쟁자인데 물론 판매량만 따지면 카마루가 머스탱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는데 각자만의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각자만의. 근데 다만 만약에 이제 대배기량이 뭐 이제 GT500이라든지 SS로 가게 되면 저는 솔직하게 카마로를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현행 예전 이제 머스탱이나 그런 거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특유의 머슬카 소리, 그러니까 OHV의 그 오롱오롱한 소리라든지 되게 큰 배기음을 생각을 하는데 현행 이제 머스탱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엔진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조금 그런 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맛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만약에 좀 이제 대배기량의 차량들을 원한다 그러면 저는 SS를 조금 흔들어주고 싶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머스탱도 그렇고 카마로도 그렇고 각자의 색깔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끌리는 거에 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머스탱 같은 경우는 카마로도 물론 컨버터블은 있지만 머스탱은 컨버터블 국내 정식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마로도 정식 출시를 했으면 좋겠지만 국내에선 솔직히 판매량이 많이 낮은 차기 때문에 한국 지음에서도 생각을 해봤겠죠? 생각을 해봤는데 출시를 안 한 거 보면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머스탱이랑 또 겹치다 보니까 각자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이 배기량, 그러니까 이 RS, 뭐 카마로, 그러니까 카마로 RS라든지 아니면 머스탱 이제 에코부스트 계열에서는 저는 솔직히 원하는 차량을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분쟁하기도 싫고요. 물론 이제 오늘 첫 제가 리뷰 영상이어서 많이 조금 떠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테지만 제가 뭐 다음 회차부터 뭐 이제 카마로 6세대, 6.5세대 또 제네시스 쿠페 등등 이제 제가 리뷰할 차량들이 있어서 저는 솔직하게 신차 리뷰가 아니고 솔직히 요즘 신차보다도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1, 2주에 타면서 이제 차량에 대해서 느껴보고서 직접 그러한 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리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단어, 뭐 전문적인 이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일반인들의 눈에 맞추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